저 말고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자식 때문에 물불 안 가린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자식이라 말할 수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제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물불 안 가릴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귀하다는 생각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제가 그런 사람과 엮이고 말았네요.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지난 이야기로 취급하지만 쉽게 잊혀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좋지 않은 이야기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제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정말 좋았고 그런 남편과 결혼하면 누구보다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일찍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제 남편은 누가 봐도 좋은 남편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찍 사업을 시작하며 또래들보다 여유도 있었고 연애 때는 다정하고 매너도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으니 저도 그런 남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네요. 덕분에 일찍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자상하고 좋은 남편까지. 그 시절 저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며 저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식구가 늘어난 후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휘청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었죠. 남편이 하던 사업이 결혼 후에 더욱 잘 되어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남편은 바빠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질수록 자연스럽게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바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제 남편의 경우에는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저희의 결혼기념일이나 아이 생일 같은 기념일을 까먹기 일쑤였고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이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묻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한참 아빠를 찾는데도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아이 한번 안아줄 생각을 안 했죠. 매일같이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일하기만 바쁘고 나머지 시간에는 쓰러지듯 잠만 자고 있으니 남편이 저 아이를 바라봐주는 날이 언제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바쁜 남편이 안쓰러웠고 가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바쁘기만 할 뿐이지 돈이 있다고 여자를 만나거나 술을 하거나 그런 딴짓을 하는 건 아니니 다행이라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남편이 일 잘하고 여자 문제 없으면 최고라 하기에 제가 과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중독 수준으로 일밖에 모르고 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걱정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며 저를 열심히 챙기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 걱정이 아니라 일만 걱정하고 아이가 아프던 말던 제게 떠넘기는 것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을 그저 두고 보지 못하게 되었고 바쁘다는 남편의 억지로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제 성훈이 병원 다녀온 거 알고 있어? 그래. 당신이 말했잖아. 근데 어디 아픈지 안 물어봐? 애가 아픈데 걱정 안 돼? 성훈이 장염이라서 하루 종일 토하고 어제도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당신은 애가 병원에 다녀왔는데도 궁금하지도 않아? 당신이 병원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생각했지. 애들 원래 장염 잘 걸려. 근데 그런 걸로 나까지 호들갑 떨 필요 있어? 호들갑이라니. 자기 자식 아프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건 그 부모 일이지. 그게 호들갑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나 너무 피곤해.
다음에 싸우자. 어? 이젠 싸우는 것도 바빠서 못하겠어? 당신 요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정말 피곤해. 내가 노는 거야? 일하느라 바쁜 걸 어떻게 해? 내가 언제 돈 많이 벌어다 달라 그랬어? 일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랬어? 당신은 왜 그렇게 일밖에 몰라? 당신 눈에는 나나 성훈이는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조차고 이래?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와? 비협조적인 건 당신이야. 제발 가족들도 좀 생각해봐. 성훈이 아직 어린데 자기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몰라. 밖에서 남자 어른만 보면 아빠인 줄 알고 쫓아가려고 그래. 그런 애한테 미안하지 않아? 아이 크는 거 금방이야. 일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고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아이 잘하는 건 지금 순간이 잠깐이라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인데 당신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줘. 제발. 저는 참담한 마음에 남편에게 울면서 사정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일에만 빠져 살았고 그때마다 저는 매번 남편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저는 결국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배부른 소리 한다 하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의 돈보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일 생각만 하며 아이와 저를 멀리했고 저와 제 아들 역시 집에 잘 없는 남편을 점점 잊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얘기를 한 게 언제인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 시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시다가 사고가 나셨고 두 분은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직 젊으신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일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일 때문에 장례식에 오지 못한 남편을 보며 저는 도무지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출장이다 뭐다 하더라도 그날 당장 돌아왔어야 맞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어차피 돌아가신 것 어떻게 하겠냐며 제가 누구보다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제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기대의 남편 하나 없이 혼자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 앞에 죄스럽고 비참한 심정에 그날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제가 이혼을 하자 하니 남편도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이혼하자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를 붙잡지도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놈의 돈 번다고 바빴던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남편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그 뒤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싱글맘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서 살 때도 있으니만 못하게 살았으니 남편 없이도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했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그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 가정이 그렇게 흔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지 저는 이혼녀 딱지를 달고 편견을 겪기도 했고 똑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우리 자식이 이혼 가정 자녀라는 것을 보고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시선이 아니더라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고 마음 편히 아플 수도 없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제서야 제가 현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제 선택에 책임을 다하려 남편 없이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도 모르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다니게 되었던 회사의 제 상사로 있던 경철 씨였어요.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이혼 후 다시 경력을 이어가게 된 저는 대리였고 경철 씨는 바로 제 위의 상사인 팀장이었죠.
경철 씨는 처음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도 낯선 환경에 힘들어하던 제가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업무 이외에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훈이 일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이 때문에 급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도움을 주려고 했고 회사 일을 대신 커버해 준 적도 많았습니다.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갑자기 성훈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퇴근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나서려고 하는데 아이의 태권도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죠.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성훈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눈물 먼저 터져버린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시라도 바쁜 상황에 하필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택시를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차량이 제 앞에 오더니 창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원씨,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지금 택시 잡기 힘든 시간이니 내 차 타고 가요. 그 순간 천사가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만큼은 경철 씨가 내민 도움의 손길이 천사의 손길과 마찬가지였죠. 병원에 가는 중에도 경철 씨는 저를 안심시켜주며 제가 조금이라도 진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병원에서 연락 왔을 거예요. 지원 씨 번호 알면서도 연락 안 오는 건 아이가 안정되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코피도 이유 없이 흘리고 가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기도 해요. 더군다나 바로 병원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응급조치도 잘 되었다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요. 그렇겠죠? 우리 성훈이한테 아무런 이상 없겠죠? 그럼요. 저도 자식 키우면서 숨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런 일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진짜 불행은 다르게 찾아오죠. 뭐 어쨌든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엄마가 걱정해하면 애가 더 불안해하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있어요. 저를 안심시켜주는 경철씨 덕분에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다행히 별 이상 없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다만 몇 가지 질환이 의심된다고 하길래 간단한 검사 결과와 같이 저도 검사받게 되었죠. 뒤늦게 경철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는지 벌써 자리를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 문자로나마 짧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었죠. 다음날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야 할까 하다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나서는 괜한 소문이 돌 것 같아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식사 자리에서 경철 씨의 사정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직속 상사인 탓에 개인적인 대화까지는 하지 못해서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많이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려와 홀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성철 씨 아들은 유학을 가 있어 저와 다른 점은 있었지만요. 식사만 하고 끝내려고 했던 자리인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이다 보니 공감할 일들도 많아 커피와 가벼운 음주를 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철 씨와는 많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부모로서 선배인 경철 씨 덕분에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제가 여자인 탓에 남자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같은 남자 입장에 아들까지 둔 경철 씨에게 성훈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대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제가 경철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과 표현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경철 씨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경철 씨 덕분에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나이는 같아도 오빠 같은 모습의 경철 씨가 믿음직스러웠고 가끔 성훈이와 저를 대신해 잘 놀아주는 모습에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철 씨가 저에게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원아, 나도 한 번의 상처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서로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합치는 건 어떻겠니? 결혼을 말하는 거야? 물론 나도 경철 씨가 좋아. 믿음직스럽고. 근데 아직 결혼을 말하기에는 서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너도 알잖아. 오래 만나서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도 결혼하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 너랑 나, 아이들에게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또 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서로 취향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맞춰가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난 너라면 될 것 같아. 아니, 너여야만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훈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빨리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직장에서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경철 씨도 좋은 남자였고요.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게 모든 걸 만족시켜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온순하고 가정만 바라보는 성격과 주변 지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경철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 만큼 따로 식을 올리지 않고 조용히 저희끼리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기도 했고 경철 씨도 아들이 미국에서 학기 중이라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 말이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댈 수 있는 것에 만족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유난 떨기 싫었습니다. 확실히 서로 두 번째 결혼이라서 그런지 젊은 첫 결혼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에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고 애정을 표하기보다는 남편은 성훈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다가서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죠. 홀로 지낼 때는 아들이 있어도 항상 불안정한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었는데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진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잔잔히 안정적인 신혼생활에 만족하며 하고 있을 때 방학을 맞아 남편의 아들인 현승이가 한국으로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아들을 처음 만나는 게 무척이나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아들 성훈이는 엄마의 연애 초부터 곁에서 있으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남편을 만나는 날부터 가깝게 지내고 친해졌지만 남편의 아들 현승이의 마음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현승이와도 휴대폰 통화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저를 인정해 주어서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할 수는 있었지만요. 저도 경철 씨가 성훈이에게 해주는 것만큼 현승이에게 해주고 싶은데 혹시 현승이가 저를 엄마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걱정은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질 만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승이의 귀국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아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의 백혈병 소식이 믿기지가 않는지 오히려 저에게 소식을 전하는 내내 차분한 모습이더군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 여러 생각으로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오히려 현승이 일로 성훈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 자기 대신 성훈이를 잘 챙겨주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들의 병원 입원과 치료 방법 등등 알아보려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겠다며 말을 해도 누군가 한 명은 성훈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며 가정의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현승이를 처음 만나게 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처음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나요? 저 또한 힘없이 병실에 있는 현승이를 보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지만 비슷한 나이에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현승이가 제 자식처럼 보여 힘들더군요. 아이에게 제 관심과 슬픔이 독이 되진 않을까 싶어 가벼운 인사만 나눈 채 자리를 뜨게 되었죠. 제 마음이 이러한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며칠 사이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죽이 되었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여보, 주말에는 내가 현승이 곁에 있을게. 당신도 몸 챙겨가면서 있어야지. 내가 최대한 현승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있어볼게. 이 기회로 아이와 가깝게 지내면 좋으니까. 아니야, 내가 옆에 있는 게 더 낫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모로서 자식이 아픈데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하필 저런 병에 걸려서 현승이가 아픈 이유가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게다가 내가 몸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골수 이식도 못 해준다니. 그놈의 당뇨, 저혈압,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가 맞긴 한 걸까? 혹시 현승이 친엄마에게도 연락해봤어?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들 일인데 당연히 도와주지 않을까? 진작에 연락해봤지. 그런데 그 사람도 과거에 심혈관